우리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 세상,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한쪽에선 정보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선 혁신가들이 상상도 못할 도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틈을 해커들은 끊임없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전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세계의 판이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는 세 종류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규칙을 만드는 자, 도구를 만드는 자, 그리고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은 각자의 수를 두고 있거든요. 이 세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디지털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그 윤곽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규칙 제정자들, 그러니까 정부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은 지금 디지털 세계에 보이지 않는 국경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권에서 사건 사고가 좀 많았죠? 그러니까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든 겁니다. 기존의 금융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만 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니까 아예 이걸 해체하고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감독기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거죠.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권고랑 요구, 이 딱 한 글자 차이가요, 정말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예전에는 감독기구가 문제가 있는 임원을 해임해달라고 그냥 부탁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명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금융에서 경영진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죠. 결국 더 책임감 있게 경영하라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금융시장의 고삐를 바짝 죄는 움직임,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국경 없는 디지털 영토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정부의 새로운 규칙을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는요,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 본사는 외국에 있어서요 하면서 책임을 쏙 빼기 쉬웠잖아요. 하지만 이제 국내 대리인을 무조건 두도록 법이 바뀌면서 사실상 한국 안에 법적 책임자를 두게 되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용자 데이터로 장사하려면 한국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죠.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디지털 주권입니다. 금융이든 데이터든 각국 정부는 더 이상 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영토를 거대 기업들이 마음대로 휘젓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 규칙 제정자들은 이렇게 더 높은 벽을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벽을 높이 쌓는 동안에 이 두 번째 플레이어, 도구 제작자들은 그 벽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AI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오픈 AI입니다. 자, 오픈 AI가 내놓은 GPT-5 코덱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코딩 비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코딩 대리인, 그러니까 에이전트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요, 이 모든 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별자가 이런 기능 하나 만들어줘 라고 말만 던져주면 이 AI 에이전트는 혼자서 코드를 짜고 테스트하고 오류가 나면 스스로 고치고 이 모든 걸 몇 시간이고 혼자서 다 해냅니다. 개발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죠. 혁신의 속도가 정말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빨라질 거란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미래의 개발자는 과연 AI의 든든한 조수가 될까요? 아니면 AI에게 대체되는 존재가 될까요? 자, 정부는 더 높은 벽을 쌓고 혁신가들은 더 강력한 사다리를 만듭니다. 이 팽팽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벽이라도 아주 작은 균열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세 번째 플레이어, 시스템 파괴자들은 바로 이 균열을 집요하게 노립니다. 중국의 만리방화벽,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뚫기 힘든, 디지털 요새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습니다. 국가가 인터넷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에 그 철옹성 같던 요새의 설계도가 그냥 통째로 유출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려 500GB예요. 상상도 안 가는 양이죠. 그런데
유출된 자료를 뜯어보니까 단순히 소스 코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건 이 강력한 감시 기술이 미얀마나 파키스탄 같은 다른 나라들로 수출되고 있었다는 증거까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한 해커의 말처럼 이건 말 그대로 빅브라더의 소스 코드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이제 방화벽을 뚫으려는 사람들 손에 그 방화벽의 설계도가 쥐어진 셈이니까요. 디지털 전쟁터의 힘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국가 시스템에 균열이 가는 게 비단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 한국의 핵심 통신 인프라에서도 비슷한 보안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딱 진실 게임 같아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SKT 털어서 100기가 고객 데이터 빼냈다고 주장하고 SKT 측에서는 해킹당한 적 없고 그거 다 조작된 증거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이 사이버 공격의 세계에서는요, 진짜 진실이 뭔지 알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공격자는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버리고 기업은 어떻게든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3명의 플레이어를 만나봤습니다. 더 높은 벽을 쌓는 정부, 그 벽을 넘어서려는 사다리를 만드는 혁신가, 그리고 그 벽과 사다리 사이에 균열을 파고드는 공격자. 이들의 숨막히는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럼 이 역동적인 디지털 전쟁터에서 우리는 과연 더 안전한 미래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더 위험한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 판단은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